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사연을 접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사연들을 통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했고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니 제게도 감동적인 사연이 있군요.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 여러분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역업을 하는 남편과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순하고 착한 아이였던 딸은 성실하고 착하게 자라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직하여 안정적으로 일해왔죠.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어서 저는 매우 기뻤는데 우리 딸은 무심한 반응이었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사실 남편이 사업가라 그런지 사업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매일 전쟁을 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다고 해요. 딸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고 공기업에 취직해 평온한 삶을 살길 희망했다고 해요. 그런 마음이 딸에게 많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은 부모의 의지로 진로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려운 세상을 모르는 어린아이로 보며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좋은 직장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딸에게 많은 공부와 지원을 해주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는 경향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려. 이런 사실을 몰랐죠. 제 좋은 조건으로 자란 아이는 제 속을 썩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커서 직장에 다니며 더 이상 제 손이 닿지 않을 때부터 속상한 일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성실한 딸은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있었어요. 한 1년 정도가 지난 쯤이었을까요? 그전까지는 업무에 몰두해 매일 바빴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할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지고 신입티를 벗던 때가 오더라고요. 나이도 심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는지 그때부터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여유도 즐기다가 그때 친구가 소개시켜줬다며 명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와 사귀게 되었대요. 아이의 첫 남자친구였지요. 아이도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신기해서 만났대요. 몇 번 만나보니 좋은 감정이 생겼다며 정말 행복하게 연애를 시작하더라고요.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피곤해도 표정은 행복해 보였지요. 이런 게 사랑의 힘인가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사줬다면서 금가락지를 얼마나 자랑하던지 깨가 쏟아졌죠. 또 선물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애지중지하는 모습이 꼭 소꿉놀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귀엽게 연애를 이어가는 모습에 덩달아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것만큼 아이의 남자친구는 우리 딸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딸이 금전적인 부분을 거의 다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사소한 데이트 비용은 그렇다 쳐도 남자친구의 생활비와 월세까지 모든 걸 다 우리 딸이 내줬죠. 날이 월급도 꽤 샜는데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에 비해 통장이 텅 비어 있어서 알게 되었어요. 생활비 빼고 80%는 거의 남자친구에게 쏟았답니다. 여자가 남자친구를 키우는 것처럼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많은 돈을 다 남자친구한테 썼기 때문이죠. 만약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냥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야지. 어떻게 여자친구도 내 돈을 다 썼느냐고 말해? 나는 내가 준다고 약속했어. 공부하는데 바쁜데 어떻게 알바까지 해야 할까? 누구나 내게 줄 수 있는데. 난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해. 돈은 상관이 없어. 이런 게 사랑이란다. 순진한가? 순수한가? 나를 이해시키려는 딸의 잔소리는 너무 싫었어.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왜 이걸 사랑이라고 믿는 건지 안타까웠어. 너가 좋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쓸어도 적어도 너의 남자친구는 너에게 고말해야 해. 근데 그 표현은 왜 그냥 줘야 하는 거니? 봉사하고 대가를 원하다니 그런 감정은 사랑이 아니잖아. 엄마도 알면서 왜 그러는 거야? 순간 화가 났지만
서로 상처를 주는 말만 오갔어. 눈물과 콧물이 쏟아졌고 딸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막을 수 없었어. 그때부터 우리 딸은 가끔씩 집에 안 들어오더니 때로는 며칠씩 안 들어오곤 했어요. 외출하지 않으라고 화를 내고 달래도 봤지만 애인 집에서 안전하게 놀러 간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했어요. 나의 기분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 애인과 있는 게 안전한 건지 안전하지 않은 건지 분간이 잘 안 가네요.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고 마음이 아파하는 게 일상이 되었던 날이었는데 밤 11시쯤이었나요? 딸은 약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도와줘. 내 몸이 이상해. 진아야, 진아야, 왜 그래? 어디 있어? 몸 상태가 어떻게 이상해? 엄마, 나 남자친구 집인데 아무도 없어. 몸이, 너 괜찮아? 어디가 아파? 진아야, 진아야의 통화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너무 초조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되었는데 예전에 애인 집에 외출할 때는 주소를 써놓고 가라고 했었던 걸 떠올렸어요. 그 주소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차를 몰고 갔어요. 그 동네에 도착하니 멀리 119 구조대가 보였어요. 저희 집이라는 걸 짐작했죠. 주차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정도로 급하게 차를 내리고 들어가 보았어요. 딸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에서 쓰러져 있었고 쓰러지면서 혈액이 흘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때 미리 사진으로 봤던 딸의 남자친구를 발견했어요. 그 청년도 딸을 걱정하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정신 상태도 붕괴되어 있었어요. 민준이 맞죠? 나 진아 엄마야? 우리 딸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딸의 남자친구는 울음을 터뜨리며 사과했죠.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딸을 진찰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김진아 씨, 딸이 15살이 되시나요? 예, 맞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왜 이러는 건가요? 어떤 병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임신했다고 모르셨나요? 네, 임신이요. 아니, 우리 딸이 임신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임신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요? 임신해서 쓰러진 건가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자연유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율이 일어났고 부정출혈도 생겨서 한순간에 출혈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혈액이 쏟아지면서 쇼크가 왔는데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지금은 조치를 취해서 컨디션이 돌아올 텐데 나중에 산부인과 진료 한 번 더 받아보시고요. 오늘은 저 수액 다 맞고 나서 퇴원하시면 됩니다. 자식 키우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니 착한 내 딸이 이렇게 속을 썩일 줄 정말 몰랐어요. 임신이라니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지요. 제가 너무 딸을 옥죄어 키워서 그런 걸까요? 이런 식으로 마음고생은 할 줄 정말 몰랐어요. 자식 농사 짓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는 딸의 남자친구가 어찌나 미운지 저는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임신했다고 알았었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진아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놀랐다. 우리 사이는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어떻게 그것을 모르지? 임신을 막았는데도 어떻게 여자친구를 임신시킬 수가 있을까? 미치겠다. 임신을 몰랐다는 게 더 화나지. 우리가 연애 중 맞긴 하다. 순간 화가 참을 수 없어졌지만 내 아이가 소중하니까 더 이상 험한 말은 하지 않았다. 내가 진아한테도 말하겠지만 앞으로는 내 집에서 우리 딸이 자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진화, 더 이상 내 집에 방문하지 않게 할 거다. 근데 미안하지만 진화 물건이 우리 집에 많아 몇 번 꼭 방문해야겠다.
내 딸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 집에 물건을 가져가려고 남자친구 집으로 갔다.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나 우리 집에서 나의 소중한 그릇과 창고에 보관해둔 쓰지 않는 전자제품들, 받은 선물로 아껴둔 이불까지 모두 그 집에 있었습니다. 딸을 키우면 도둑이 들어온다는 속담이 실감이 날 정도였죠. 그래서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그냥 사용하라고 말하고 딸의 소지품만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딸이 어느 정도 기운을 회복한 뒤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진아야, 왜 남자친구에게 임신한 사실을 말 안 했어? 둘 사이에서 생긴 아이인데 남자친구에게 말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거든요. 엄마 미안해. 나도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어. 남자친구가 얼마나 놀랄지 걱정돼.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난 남자친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임신한 게 짐이야? 둘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니까 해결은 함께 해야지. 사실 남자친구가 좀 불안해.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말을 거절할 때에는 나에게 냉담하게 대한다. 내 기분 때문인 줄 알았지만 임신을 해버리면 날 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 왜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았나 했어. 엄마가 너무 속상해. 너 혼자 그 힘든 일을 견뎠어서 엄마에게는 말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더 안 좋게 생각할까 봐 상황을 보고서 말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는 부모가 아닌 걸까요? 얼마나 부모로서 부족했기에 이런 큰일도 말하지 못했을까요? 자책하게 되었어요. 진아야, 어떤 삶을 살든 어떻든 엄마는 널 응원해. 그러니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가 볼 때 너는 남자친구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내 남자친구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엄마, 남자친구도 날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하는 것뿐이야. 남자친구도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난 남자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좋아? 그러니 그런 건 아니야, 엄마. 미련한 내 딸이 답답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막나요? 어른으로서 자신의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좋은 말 해줄 수 있을 뿐이었죠. 딸은 일주일간 쉬고 다시 회사에 나갔어요.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병문안도 안 와서 제가 더 서운해졌는데 퇴근을 하고 온 딸의 표정이 밝더라고요. 엄마, 이거 봐라. 남자친구가 구두 사줬다. 예쁘지? 웬 구두야? 신발 선물하면 바람나서 떠난다는데 최근에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새 신발을 신고 앞날만을 걸어가자고 했어. 너무 예쁘지 않니? 어쩜 고르는 감각이 내게 딱 맞았어. 나는 내일부터 이 구두만 신을 거야. 비싼 건 아니지만 로드샵에서 산 거라 그랬지만 제 딸에게 마음을 전하니 뭔가를 더 고마워하더랬어. 그리고 우리 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안심도 됐지? 그 사건 이후로 딸은 더 이상 외박하지 않았어. 남자친구도 졸업반이라 그런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더라. 만나면서 큰 사고도 없었어. 하지만 여전히 데이트 비용이나 월세, 독서실의 용돈 등 금전적인 면을 우리 딸이 감당하고 있었어. 그렇게 사귀던 중에 남자친구는 4학년 2학기에 대기업에 취업했어. 그것이 우리 딸의 고생 끝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기쁘기도 했어. 아무래도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수고했다는 인사로 딸에게 용돈을 주고 맛있는 밥을 먹으라고 했어. 맛있는 밥도 먹고 즐겁게 데이트를 한 뒤에는 나에게 전화와 감사를 했어. 어찌되었든 그날은 매우 독특한 느낌이었지. 이 둘은 2년 정도 함께 했어. 둘 다 직장도 있겠다. 이제 어른스럽게 만나기만을 바랐어요. 실제로 둘은 성숙한 사회인처럼 사귀더라고요. 퇴근 후에 만나면 컨디션 조절을 위해 간단히 저녁만 먹고 헤어졌고 바쁘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땐 다음날 업무를 위해 만남을 미루더라고요. 하루 이틀 안 본다고 마음이 식어버릴 사이였으면 진작에 헤어졌겠죠. 단단한 믿음과 사랑으로 거듭난 커플이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감동받았던 건 딸의 남자친구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였어요. 첫 월급을 받은 딸의 남자친구는 딸을 좋은 레스토랑에도 데리고 가셨고 옷도 사줬더라고요. 집에 와서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 레스토랑이 머릿속으로 그려질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에게까지 좋은 양말을 하나씩 사서 포장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시켜서 죄송하다며 카드까지 써서 줬는데 살짝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딸과 전화 통화하는 거 엿들어보면 나를 고민 상담도 해주고 밤늦게까지 놀면 집 앞에까지 데려다주며 건전한 만남을 이어가더라고요. 과거의 일은 어려서 철이 없었구나, 원래는 착한 아이구나, 그 아이의 이미지를 다시 새기게 되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안 좋은 인상은 다 잊혀질 정도로 딸의 남자친구는 180도로 변했습니다. 불씨는 믿음으로 변하고 건실하며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상 깊게 남았어요. 그녀는 나이도 꽤 있었고 남자친구에 의지하기도 했지만 크게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엄마, 나 남자친구와 결혼할 준비가 돼 있어? 그 둘은 이제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결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 결혼해도 돼. 정말로 너무 잘 됐다. 둘 다 직업이 있고 서로를 아끼니까 결혼할 준비를 해야 해. 인사해줘서 고마워, 엄마. 지금 정말 행복해. 그 행복이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결혼 준비에 착수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랐는지 생각했어요. 이별이 실제로 다가온 건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나는 딸이 마음속을 알지 못해 슬펐고 가슴 아팠어. 그렇게 딸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고르며 행복한 모습으로 앞을 향해 나아갔어요. 우리 순진무구한 딸이 이젠 남편이 항상 제 곁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남편을 더욱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소개시켜주기 위해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항상 인사마다 기대와 긴장 속에서 대접해드렸죠. 젊은 남자가 맛있게 밥을 먹고 난 후에 진지한 표정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죠. 남자친구가 우리 결혼식 준비 중에 아이를 낳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조금 서둘러도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실망이 먼저 들었어요. 그렇다면 결혼 이전에 임신이라니. 축하보다는 우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잘했다. 축하한다. 결혼과 손자가 함께 더 기쁘고 감사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죠. 장인어른에게 기대에 부응하여 잘 사는 것이 제 몫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결혼은 급속히 진행됐어요. 하지만 과정은 부드럽지 않았어요. 상견놀세에서 처음으로 예비 사돈을 만났을 때 그의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힘들게 아들을 키우셨다며 재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여쭸었어요. 결혼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요. 예비 신부는 전혀 돈을 지원받지 못한다며 딸은 물론이거니와 결혼을 원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재물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도 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방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없지만 더 바라는 일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예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데 딱 받으면 좋은 일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많고 남편은 없지만 결혼식에 초대해야 하며 예단비를 제공하여야 하고 반상기는 며느리와 자신의 합에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수저까지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해 달라고 하며 차림새와 화장을 해주는 것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참함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시아버지도 아이들에게는 제공할 여력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도 소박하게 진행하며 결혼 비용을 다소 또는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은 많이 변해왔지만 전통은 중요하다. 의록 전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돈도 저도 똑같이 받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면 전통대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이들 집부터 받아주세요. 원래는 남자친구 집을 해오는 거잖아요. 사돈이 지금 사람 놀라니까 그런다는 사돈은 제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말리지 않았으면 예비 사돈과 큰 싸움을 했을 거예요. 얼마 후 남편은 한 사람에게는 큰 금액으로 예단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걸 반대했죠. 왜 그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나요? 우리 친한 사이 아니라면 되도록 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라고요. 돈을 받아버리고 평생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딸이 말했듯이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냥 돈이 있는 사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이치가 아닌 것 같네요. 돈을 주면 우리 딸을 더 귀하게 대해줄 수 있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 그냥 주기로 한 남편의 말에 싫지만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이사간 집을 비워놓고 보니 구석이 좀 허름해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좀 칙칙해 보였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해주고요. 그동안 데이트하느라 모은 돈이 별로 없어서 전자제품부터 가구까지 살림살이 모두 저가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물을 서로 사주기로 했었는데 사는 것은 생략했어요. 이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시료가 또 찾아와요. 그동안 딸이 허약한 줄 몰랐는데 임신하니 몸이 안 좋아지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임신 중독이라 하더라니 증상이 심해서 위험하다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의사가 심심당부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되신 분은 딸에게 하자가 있는 곳 아니냐고 대놓고 막말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딸과 아기가 건강해야 하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두고 임신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딸이 일을 그만두니까 사위는 좀 변했어요. 말끝마다 돈이라고만 거덜거덜거리더라고요.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외벌이가 힘들다고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집집마다 돈 얘기 안 하는 집이 없는데 달래외에도 그렇진 않겠지 하며 두 사람은 문제없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러나 딸이 아파 누워있을 때 전화 중에 사위가 퇴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화를 받은 채로 누워있는 딸을 살펴보는지 아닌지 사위는 차가운 태도로 말을 했어요. 얘야, 발자 좋다. 남편이 힘들게 돈을 벌고 오는데 너는 왜 그냥 누워만 있어? 집안에서 일도 안 하니? 집안이 이런 모양이야. 너무 가만히 있어서 살이 찌지.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딸의 집으로 가서 기력 없는 아이를 위해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딸이 구박당하는 걸 보기에는 너무나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애들이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사위는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장모님, 제 동기들은 결혼 시집과 차, 심지어 클럽 회원권도 받았어요. 저는 단지 서울에 구축 아파트 하나를 얻었네요. 딱히 없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면 여자들이 집에서 좋아한다는 말이었거든요. 많이 봐주었지만 그래? 왜 자꾸 장난이야? 결혼할 때 많이 줬다면 그들이 지탈이는 말인가? 크고 유명한 기업이 어딘데 사짜 지갑도 아닌데 말야. 우리 딸이 학생일 때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어. 나들이 해줬고 결혼식 비용도 모두 우리가 했으며 신혼집까지 준비해 주었는데 그 전에 결혼할 때 우리 딸에게 무엇을 했지? 무료로 결혼할 수 있었는데 무엇을 더 바라냐? 어머니, 계산해봐. 나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매달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서 주는데 그 정도면 두 사람의 도움도 되고 결혼 비용을 포함해도 남는 돈이야. 집값을 아실 줄 알았나요? 대기업이라도 월급으로 평생 값을 모아도 될 테니 그 집은 못 살 거야. 만약 그 집이 싫다면 베개나 클럽 회원권이라도 사다 오렴. 그것이 원하는 거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살 생각을 하렴. 부드러운 일을 하지 말고 집을 사려고 하라고 하니 바로 다시 말로만 하더군요. 여기서 더 덧붙이자면 월급을 전부 주는 것도 아닌데 본가에 돈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있어?
대기업에서는 월급을 수백만 원씩 벌어다 주는 것도 알아? 그 정도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너희의 생활에 도움을 준 것뿐이야. 만약 부모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라면 너희는 아직 어른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부모로서도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 너는 본가에서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우리 집을 정말 관심 없나 봐. 딸이 당신보다 더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더 좋은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지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결혼시켰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듭 돌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거부가는 함부로 늘어지는 것은 자식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 돈을 가져가 수확하다 그냥 절약해 놓는다면 어떻게 해서 사용할까요? 하지만 결국 부모다운 자세를 떠나 다 내 자유롭게 써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고만 올해에 대단히 얍대한 다 만족하지 마요 개인이겠지만 담한다고 생각해준다 딸의 월급보다 더 벌어들인다. 뭐니뭐니 해도 자식에게 주었지만 보다 치러야 할 수입이니까 그런지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야 얼마나 중요한지 못해서 이기엔 딸이 제저늦으면서 들은 푸름을 하였습니다. 여보 당장 돌아갔습니다. 화가 나으려 하시지 마십시오.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번 사건이 끝나면 가만히 있다. 사실 서로 이해하기 전에 웃었습니다. 비록 뿔뿔한 속셈은 아직도 속는 한 아무것도 예견하지 않았다. 처음에도 종말적으로 딸의 임신 조선을 잘 견딜 수 있다면 종말적으로 출산 중 시민마비로 혼수에 빠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어요. 왜 이런 시련이 자꾸 일어나는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딸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입원을 했지만 아기는 건강해서 바로 퇴원을 했어요. 사위가 그러더군요. 장모님, 저는 회사에 가야 되고 엄마는 일을 해서 바쁘니까 집에서 노는 장모님이 애를 좀 봐주면 좋겠어요. 말하는 모양이 예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어린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서 우리 부부가 병원을 오가며 정성껏 돌봤어요. 하지만 사위는 자기가 낳은 아이도 들여다보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혼수 상태인 딸 병문안도 오지 않았고요.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전화를 해보면 항상 취해 있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딸 얼굴도 보고 아기 얼굴도 보러 오라고 했더니 오만 신경질을 내며 장혼일인데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일하느라 바빠 죽겠습니다. 때가 되면 갈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어요. 귀찮다는 듯이 저의 전화를 무례하게 끊었어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자기 가족 다 내팽개치고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했어요. 병문안 오라고 전화 알리는 것이 싫었어요. 손주를 보러 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제가 사정해야만 겨우는 시기였어요. 마지못해 온 사위는 항상 표정이 별로였어요. 그래도 오면 저는 마음을 다해 잘해줬어요. 들으나 싫어하는 잔소리도 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된 나는 밥을 잘 안 챙기는 것 같아 반찬도 만들어주고 혼자 산다고 확실한 것처럼 보일까 걱정되어 옷도 여러 벌 사서 준비해놨어요. 나의 딸이니까 병원비도 다 부담해주며 딸이 할 수 없는 아내의 역할과 더불어 사위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인 사위가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나의 사회인 것이니까 나도 잘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해주는 한마디도 없더군요. 딸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개월째인데 한동안 병문안을 왔다 갔던 사위에게 사정해서 와보라고 했어요. 여전히 야근이나 회식 등 별 핑계를 대며 오기 싫어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딸의 생일인데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왔어요. 신랑이 사위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인가? 어디 아플 곳이 있는가? 아프다요. 일하느라 와이프 병문안 올 수 없었고 아기도 보러 가느라 힘들어 했어요. 스트레스로 피로가 돼서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도 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사위의 계좌에 돈을 보냈어요. 아니, 방금 100만 원 보냈네. 보약이라도 살펴. 고맙다는 말은 바라지 않았지만요.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현재 정말 그런 건 없다니까요.
왜 즉시 100만 원을 줘서 아픈 장모님의 딸을 살리냐는 말을 하죠. 저도 그런 사위를 좋게 대해주고 싶지 않았고 욕을 먹을 것도 압니다. 그래도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딸이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으면 사위가 아픈 제 딸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로 자랑스러워하며 유세를 벌이는데 아픈 딸 대신 사위를 달래고 말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출산한 딸이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6개월 동안 우리 딸이 누워있을 때 그분이 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 심지어 지원도 모두 제가 했는데 왜 자신만큼 딸을 살리는 것처럼 얘기하느냐고요. 참을 수가 없어서 발끈한 저에게 제 딸 명의로 된 그 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 카드, 내 딸의 카드야. 여태껏 다 해준 카드야. 호텔에 일주일에 3번씩 다녔었죠. 여자 생긴 거야? 그래서 내 딸 병문안 하러 온 거야. 내 자식 얼굴을 보러 오자고 했던 건 내일 당장 끊겠다는 말이었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그 이혼 얘기, 우리가 딸 이름 대신 대리를 선정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끝이야. 어디서 말투가 내가 우리 딸을 책임질 것처럼 하고 장모한테 허세를 떨고 있니? 내 돈줄은 완전히 끊어질 테니까 넌 각오해. 그런데 사위도 상황을 판단한 모양이었어. 갑자기 죄송하다고 속셈을 담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말라고 탄원하더라고. 그들은 거지가 되기 싫었나 보다.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만 해. 나는 분한가 보다. 그래서 집을 나가도록 명령했어. 그날 우리 딸에게도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사위는 자기 태도를 곧바로 고친 거야? 집으로 돌아가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부터는 딸의 건강을 걱정하며 병원을 찾아오더니 주말에는 손자도 데리고 시간을 보내고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그럼에도 믿지 않았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순간에 딸이 혼수에서 깨어났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날은 딸을 붙잡고 울었어. 그러나 집버릇은 정말 안 고쳐지더라. 어느 날 내가 없는 병원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 문 밖으로 몰래 들어보니 몸만 가서 너와 더 이상 어떻게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 몸이 다 상해져서 앞으로 병원비만 몇백, 몇천이 깨질 것 같아. 내가 벌어서 내가 고쳐줘야 해. 내가 당신의 아내면서 너무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왜 내 돈으로 너를 뒷바라지 해줘야 하나? 우리 사랑의 배경이 좋다고? 내 집돈이 좋다고? 전야 너의 엄마도 그랬지? 필요하면 직접 벌어야 해. 너도 병원비가 필요하면 직접 벌어야 했어. 난 한 푼도 주지 않을 테니까. 저는 당장 병원 복도로 나가 사위에게 딸내미를 때리고 말았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좋아 보였더라도 이런 결혼을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제가 카드 내역을 보면서 상대의 호텔에서의 외도를 보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속고상 대적인 사진을 사위에게 보여주었어요. 진아야, 자네도 잘 알려. 6개월 동안 다른 사람과 누워있을 때 내 남편은 뭐 했는지 알고 있어? 주일에 3번씩 날마다 호텔에 나갔거든. 인사팀 김현미에게 생각 보여주는 게 하나도 빠뜨려가고 남편한테 가고. 나도 이 정도까지 생각했을 줄 소중히 생각했어. 내가 준 머니로 남편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 여자를 만나 안 할 거야. 사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몰래 한 외도를 제대로 들킨 거야? 잠이 들어있으니 아무도 모를 줄 알았을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충격을 받았을 때 딸은 가만히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사위의 실체를 파악한 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서 상대방과 사위는 사과 대신 더욱 지나친 반응을 보였어요. 너 같은 사람이 나와 살아준다는 사실도 생각 못한 채 고소를 세우다니. 너가 누군지 나 안 믿은 사람이라면 고소해야 된다. 부장이 답했어요. 부장이 이해하옵니까? 당신이 뭔지 알고 있는가? 넌 무엇인가? 남자가 한 번 바람 피곤 수 있은 거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고소를 세우다니 당장 이혼을 해라. 내가 회사에서 서면에 있지 않을 때 너도 좋지 않아 할 거야. 너도 돈을 벌어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나 생활하시겠고? 내랑 살고 싶다면 당장 이혼을 치르라고. 너는 무슨 말 하는 건지. 아무리 빌어도 시원치 않겠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얼마나 그들이 당신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모르고 붙들어 계신 분이 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기와 웹시 위산에게 참호받은 발광적인 행동 대신 결혼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게 좋겠어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조정원으로 선택할 것이며 조정원 수수료 액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금전을 거둘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지 이혼을 넣지 않도록 하느니라.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던 상대계가 심각성을 깨닫고 부모와 함께 와서 빌었다. 실수를 저질렀어요. 민준 씨가 아내와 이혼했다는 확인이 있었고 그 정보를 믿고 만났지요. 제게도 문자로 확인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혼 후 명시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접근했었어요. 어떤 일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집에서는 마음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게는 안타까웠어요. 그 집 부모님들도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고 우리 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속았고 몰랐습니다. 딸은 착한 아이라 말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남편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조차 배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솔직하지 못해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아이가 행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으로 와서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원래 고소를 취소해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도 화가 나서 사기 혐의로 회사에 고소했다고 하네요. 비난과 처벌을 감수하고 본인이 찍었단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는 이유도 있었을 거고요. 딸이 당한 것을 갚아주고 싶었고 이런 새끼는 혼쭐 나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사해보니 결국 사위의 잘못으로 드러나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집으로 돌아와 사위에게 나름 강펀치를 날린다고 해요. 근데 어쩌지, 나도 줄게 있는데. 자, 이혼 서류야 생각해보니 난 당신 덕을 본 게 없었어. 그래서 말인데, 안 위자료를 좀 많이 받아야겠어. 그래야 돈밖에 모르는 당신이 더 힘들 거니까. 진아야, 미연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앞으로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 한 번만 봐줘. 정말이야, 이젠 내 속 속이는 일 절대 안 할게 아니? 우리 이제 끝이야. 누구의 뜻을 들어줄지는 법원이 가려질 거야. 그러니 각오해. 힘든 싸움이 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집도 내 거, 살림도 내 돈으로 다 샀고, 당신 옷도 우리 엄마가 다 사줬지. 애도 관심 없었잖아. 그러니 애도 내가 키워. 이 집에서 당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여기에 사인하고 나가. 지금 당장. 그 뒤로 사위는 몇 번이고 빌었지만 딸은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어. 제게까지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예를 했지만 내 딸이 받은 상처와 우리 가족을 무시한 곳을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아 사위를 다시 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매몰차게 밀어내었죠. 결국 딸은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했고요. 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었지만 직장이 없어진 사위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도 있는 거라도 받아냈어요. 그동안 사위한테 드렸던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이지만요. 다 저희 탓이죠. 저희가 선택하고 저희가 결정한 일에 대한 잘못이니까요. 버리다 생각하고 달게 받으려고요. 연애와 결혼을 통해 우리 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 속에서 얻은 거라곤 천사같이 귀여운 손주밖에 없네요. 사위였던 그 사람은 직장도 잃고 다시 없이 사는 게 힘들었는지 술만 취했다 하면 우리 집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돼 보이지는 않았어요. 불순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이젠 알거든요.
달라졌다 해도 잠깐뿐인 그 모습에 이제 속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딸도 독하게 마음먹고 허용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 딸한테 한 집과 상간녀한테 한 짓이 없게 소문이 나서 어디 가도 재취업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보닌 엄마와 식당이라면서 지낸다고 하네요. 역시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또 하나 얻은 것이 있어요. 우리 딸은 몸을 완전히 회복했고 컨디션도 좋아지자마자 아이를 돌보며 새로운 사업에 착수했어요. 바로 빅사이즈 의류 브랜드 사업인데요. 건강을 회복했지만 아직 임신 중에 찐 살이 빠지지 않아 꽤 통통한 편이어서 풍부한 체형을 위한 빅사이즈 의류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는데 왜 딸이 좋아하는 분야를 몰랐을까요? 미련한 엄마가 많이 미안했어요. 지금이라도 나의 길을 찾아 다행하다 생각하며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최근에 딸을 보면 정말 즐겁습니다. 때로는 살이 쪄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말도 많죠. 그런데 딸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됐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힘을 얻어 마침내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진로를 부모님의 영향으로 선택한 것도 마음이 쓰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딸도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사랑은 정말 여러 면으로 다양한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연인의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돌보며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일도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